안녕하세요. 고양이만 진료하는 김재잉 의사입니다. 오늘은 수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는 나이, 활동량, 예부 환경, 계절 등의 원인에 따라 몸 수량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 몸의 70%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물은 고양이에 있어서 필수적인 영양소 중에 하나이며 적절량의 물을 마시는 것은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사막에서 생활했던 선조들의 습성상 체내에서 수분이 잘 빠져나오지 않고 사냥한 동물의 육즙과 혈액 등을 통해 수분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평상시 갈증을 잘 느끼지 않아 고양이들은 물을 잘 마시지 않습니다. 건사료를 주식으로 하는 고양이들은 물을 충분하게 먹지 못할 경우 몸 수량이 부족하게 되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신부전이나 비뇨기계 질환, 요로 결석 등의 질병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피부 탄력 유지와 털에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좋은 팁으로 하루에 얼마나 물을 마시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병원의 많은 진료 케이스 중 배뇨곤란, 심한 경우 혈뇨나 오줌을 전혀 나오지 않아 방문한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환자의 공통점이 비만이거나 활동량이 적고 아주 소심한 성격이면서 특히 물을 잘 마시지 않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고양이들에게 집에서 습식사료를 주로 먹이고 있거나 생식을 만들어 주는 경우에는 곤장 음수량보다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보통은 나이가 들거나 운동량이 줄어드는 계절일수록 음수량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 정도 물을 마셔야 할까요? 사람의 경우 평균 1.8리터를 마셔야 하지만 대부분은 건강한 성묘인 경우 하루에 고양이 몸무게 키로당 50ml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5kg의 고양이라면 하루에 약 250ml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양이 물 잘 먹이기 총정리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물을 더 잘 먹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건식 사료에 포함된 수분 함량은 7에서 10% 정도인 반면 습식 사료에는 70에서 80%에 달합니다. 따라서 건식 사료보다는 습식 사료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습식 사료만 급여하기 힘들다면 건식과 습식을 혼용해 급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물그릇을 넓게 하여 물 먹기 편하고 접근성을 좋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고양이 분수형 정수기 사용하기. 고양이는 흐르는 물이 더 깨끗하고 신선하다고 생각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물그릇보다 분수형 정수기를 사용하면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고 흐르는 물은 고양이의 본능까지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 종종 변기물이나 싱크대에 올라가 물을 먹는 애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변기물이나 싱크대 물이 신선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때문에 평상시 물그릇을 잘 세척해 주시고 신선한 물을 담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고양이가 좋아하는 물그릇을 찾아주기입니다. 고양이마다 취향이 다를 수 있어 우리 고양이가 어떤 그릇을 좋아할지 잘 관찰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 경험상 우리 아이들은 입구가 좀 넓고 신선하고 깨끗하게 보이는 사기 그릇이나 유리 그릇을 선호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좋아하는 간식을 섞어주는 방법입니다. 고양이 전용 우유를 먹이거나 액체로 된 맛있는 간식을 물에 섞어주거나 과일을 잘게 썰어서 삶은 양배추를 물에 띄워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료를 잘 먹는 아이들은 사료에 물을 조금씩 부어주는 것도 물의 양을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변의 색깔이나 냄새, 소변의 크기를 평상시 체크해 주시고 음수량이 늘지 않는 경우 관련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신장이 망가지는 신부전, 당뇨병,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 경우가 평소보다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 횟수나 양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물을 잘 마시지 않는다면 신장에 무리가 가고 비뇨기 질환이나 방광결석 등 질병이 오게 됩니다. 물을 많이 먹어도 걱정, 잘 먹지 않아도 걱정,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걱정하지 않는 날이 없지요. 고양이가 평소에 먹는 물의 양보다 너무 많이 마시거나 반대로 마시지 않고 줄었다면 병원에 방문해서 상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